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차가운 자본주의,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읽기가 상당히 어려운 책일 것 같아요. 일단 그 형식에 있어서 문체라든가 욕을 너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다가도 막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그리고 내용도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인용을 많이 해둔 것 같은데 서로 모순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끝까지 읽을 생각도 안 하고 다룰 생각도 안 했는데 그래도 일단 읽기 시작하면 왠지 중간에 그만두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빨리 지나치면서 끝까지 읽어봤는데 그 3부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써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만 우리가 참고해서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독하게 열심히 살았고 또 그 과정에서 우연히 배달하다가 과거에 친구를 만난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배달을 포기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자존심, 체면 이런 것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그 친구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런 내용들은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여튼 열심히 살고 자신이 부를 추구하고 이런 건 좋죠. 하지만 자신이 그걸 추구한다고 해서 남들이 그걸 추구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을 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음악에 고유 강점이 있어서 음악을 추구할 수 있죠. 근데 음악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너는 왜 미술을 하는 거야? 너는 왜 문학을 하는 거야? 상당히 우스꽝스러운데 요즘에 이런 내용들의 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걸 좋아하고 돈을 버는 것에 고유 강점이 있거나 즐거움, 흥미를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걸 욕을 해요. 돈을 무시한다고.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튼 책이 차가운 자본주의인데 자본주의는 차가운 것이 아니라 따뜻한 것이다. 그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비인간적인 제도로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자본주의는 인간에 대해서, 인류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으로부터 출발한 그런 시스템, 제도죠. 자본주의는 애덤 스미스가 이론적 기반을 만들게 됐는데 당시의 사회라는 게 어떤 사회냐면 경제활동도 소수의 특권 세력들, 이들만이 할 수 있는 게 경제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필요한 물건들이 있다. 금, 은, 향신료, 옷감, 기타 등등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지정해준 왕실 가족이라든가 귀족 또는 소수 상업가, 부르주아지라고 하죠. 그들이 특권을 받아서 그들만이 경제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애덤 스미스가 딱 보니까 이로 인해서 많은 일반 대중들이 피폐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수에게 특권을 줄 게 아니라 자유롭게 모든 사람이 경제활동을 하도록 하자. 특권을 폐지하자. 그러면 전체 국가의 부가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특권 세력들, 귀족들,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당신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일반 대중들을 무시하죠. 그냥 무지랭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와 말을 보듯이 보는 거죠. 일이나 시켜 먹고 이런 건데, 아니 그런 무지랭이들이 어떻게 경제활동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거기에 대한 애덤 스미스의 답변이 각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 그 자체로 경제활동이 영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비유가 빵가게 주인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빵을 먹게 되고, 이런 비유가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는 이런 당연한 경제의 과정을 빵집 주인의 이기심, 빵집 주인의 탐욕, 인간의 어두운 본성, 이런 걸로 잘못 이해를 하거나 호도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렇지가 않아요.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 그런 의미고, 그런 과정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손이 전체 경제가 돌아가도록, 작동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당시 시대니까 뭡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건 신의 손이 되는 거죠. 우리 인간 사회가 이렇게 유지되는 것도 보이지 않는 신의 섭리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듯이 각자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게 놔두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경제가 잘 굴러갈 것이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손을 국가의 개입이 없는
자유방임이다. 이렇게 호도하고, 그러니까 잘못 이해를 하는 거야. 또는 제대로 이해하면서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걸 왜곡해서 곡학아세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자본주의의 시작이라는 것이 소수의 특권을 폐지하고 일반 대중들이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그로 인해서 전체의 국부가 올라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전체 일반 대중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이 시스템이 완전하진 않지만 이로 인해서 인류의 삶의 질이 정말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문학 작품들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먹는 거, 이런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먹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먹는 것 자체로 고통을 받거나 그 끔찍한 굶주림,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죽음의 원인이 아사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본주의로 인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애덤 스미스라는 분은 도덕 감정론을 쓴 인본주의 철학자, 그리고 같이 유유상종하시던 분들도 데이비드 휴미라든가 다 이런 그 인본주의 철학자들이에요. 그런 애덤 스미스가 무슨 자유방임을 하고 인간의 저 더러운 본성이 어쩌고 저쩌고 이럴 리는 만무하죠. 그런데 이 책을 보면 거의 인간은 쓰레기인 거예요. 그냥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밀림의 하이에나처럼 날뛰는 존재.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좀 슬픈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 저자가 아직 젊은 분이니까 젊었을 때는 뭔가 생각이 극단으로 흐를 수 있잖아요. 또 자신이 극한의 노력을 해서 이렇게 부를 추구하니까 또 그 생각이 극단적으로 빠질 수가 있죠. 앞으로 삶을 살면서 두루두루 좋은 경험을 하고,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 돈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지배되는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 저는 이걸 읽으면서 또 우리 사회가 다른 측면에서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있지 않나. 자신의 정직을 이익이 없더라도 지키고, 자신의 사익보다는 공익을, 자기의 이익이 없음에도 그런 것들을 더 우선시하고, 또 남을 돕고, 자기의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타적인 행위를 하고, 또 자기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법을 지키고, 이러한 분들이 그래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래도 그나마 우리 사회가 따뜻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라는 거는 자유방임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이 저자가 대기업 내비둬라, 대기업 내비두면 어떻게 되죠? 일감 몰아주기, 중소기업 약탈하기, 약자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다주택자들 내비둬라, 마치 다주택자들이 우리 사회를 먹여 살리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데, 불로소득은 여튼 불로소득이죠. 적절한 규제가 없다면 결국 인간 사회는 디폴트 값이 있어요. 과거에 인간 화폐가 존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화폐의 기원이 인간인 거예요. 인간 자체를 사고 파는 노예, 노비 이런 건데, 그러한 것들을 없애면서 신분에 대한 특권도 계속 줄여오고, 경제활동에 대한 특권도 자본주의를 통해서 줄여오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일반 대중의 경제활동, 전체적인 사회복리가 높아지면서 인권이라든가 자유, 이런 것들이 비로소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서 살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앞으로도 자본주의의 본질에 부합하는 그러한 진정한 자본주의라면 지속적으로 특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가만 놔두면 또 특권이 생기게 되죠. 또 없애고. 그러므로 인해서 전체 국부라고 해야 되나, 사회 공동의 부가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개인들의 삶도 다 나아지는 거죠. 이 저자도 부동산 하는 것 같은데, 결국 부동산이라는 것도 전체 국가의 부가, 그러니까 사회 공동의 부, 개개인들이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여력, 이런 것들이 돼야지만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이익을 얻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내비둬, 자유방임. 그래서 다 도태되고, 그러면 부동산을 누가 구매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부자들도 그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부의 가치가 유지되려면 일단 화폐 가치도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자산 가치도 유지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부가
끊임없이 늘어나려면 전체 사회 공동의 부가 늘어나야지만 그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식이 특권에 대해서 제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본주의의 방식이라는 것,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여튼 진정한 자본주의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알고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책처럼 막 인간의 본성은 뭐 다 악한 것이고 이런 식으로 삶이 흘러가고 사회가 흘러간다는 것, 좀 끔찍한 일이 되지 않을까. 또 지금 현재 이런 책들이 이 책뿐만 아니라 너무 많아요. 이런 부류의 이런 책들이. 미래가 심히 걱정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